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토칠성 김하인쌤입니다. 33회 공인중개사 대비 백선 특강 61번부터 70번을 진행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미 다 풀어보셨죠? 해설 강의도 꼭 들으시라고요. 꼭 들으세요. 지문을 정확히 분석해야 됩니다. 자, 먼저 이 시간에 불능을 공부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에게 별장 주택이 있는데 이 별장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그럼 매도인 갑은 소유권 넘길 의무가 있고 매수인 을은 대금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을이 대금 지급할 의무가 불능이 나올 수가 없죠. 화폐 가치가 존재하는 한 을의 의무는 이행 지체만 나올 수 있고 불능이 나올 수 없습니다. 반면 저 별장이 없어지면 저 별장을 지구상이 딱 하나이기 때문에 갑은 더 이상 별장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의무가 불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능에서는 매도인 갑을 채무자라 그래요. 그럼 자동으로 매수인 을이 채권자가 됩니다. 어디서만? 불능에서만 그래요. 그럼 불능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습니다. 원시적 불능 무효가 되고 후발적 불능 유효가 되죠. 자,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매수인 을이 되는 겁니다. 을은 매매대금을 줘야 될까요? 안 줘도 될까요? 매도인 값은 더 이상 소유권 넘길 수 없어요. 더 이상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인이 되는 겁니다. 매수인이 돈 줄까 안 줄까요? 안 줄까요? 경우를 따져봐야겠죠. 만약 별장이 없어지는데 매수인 을에게 잘못이 없다면 돈 줄 필요 없지만 을이 별장을 없애버렸다면 그때는 돈 줘야겠죠? 이렇게 우리가 매수인이 되는 겁니다. 원시적 불능 무효일 때는 535조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문제되는가 검토합니다. 한편 후발적 불능 유효가 되는데 이때에는 채무자에게 규칙 사유가 있는가 보는 겁니다. 그럼 채무자는 매도인 그랬죠. 이때 채무자에게 규칙 사유가 있으면 이게 채무 불이행인데 지금 불능이니까 채무 불이행 중에 이행 불능이 됩니다. 우리가 을이라면 쫓아가서 계약 해지하고 갑에게 손해배상 총감이 되겠죠. 한편 불능이 되는데 매도인에게 고의가실이 없어요. 이건 위험부담이 되고 우리가 을이라면 자, 현재 갑은 잘못 없죠? 근데 나도 잘못 없다면 돈 줄 필요 없겠죠. 돈 줄 의무를 면합니다. 근데 반대로 매도인 갑은 잘못이 없는데 매수인 내 잘못으로 별장이 없어져요. 그때는 돈 줘야겠죠?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이처럼 불능과 유무담은 완전히 달라요. 불능 효과가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이 나오죠. 이건 채무자에게 규칙 사유 있을 때만 나옵니다. 채무자에게 규칙 사유가 없다면 해제나 손해배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 매매했는데 토지가 국가에 수용당하면 수용은 매도인에게 규칙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해제나 손해배상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항상 불능이 나오면 우리가 매수인이 돼서 매수인이 돈 줄까 말까, 즉 매수인에게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생각하면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61번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일단 매매했죠. 매도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주택 점유와 등기가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 멸실되었다. 후발적 불능이죠. 매수인이 을이라 우리가 을을 잘못 있는가 보는 겁니다. 1번 을과 실, 그럼 을 돈 줘야겠죠? 을 잘못했잖아요. 을과 실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주택이 태풍으로 매실된 경우 그럼 을 잘못 없죠. 을은 돈 안 줍니다. 그 뒤에 갑은 이미 받은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반환해야 되죠. 을은 돈 괜히 줬죠. 3번 주택이 제3자 up항으로 매실된 경우 제3자가 고의로 화재를 낸 겁니다. 그럼 또 을 잘못 없잖아요. 그래서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없습니다. 4번 갑과실이죠. 채무자 갑과실로 주택이 전소되면 을은 책임을 해야겠죠. 계약 해지하고 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은 자 을의 수령지체 중 동그라미 쳐보세요. 을의 수령지체 중 그럼 최초 잘못을 을이 제공했죠. 그럼 돈 줘야 됩니다. 그 다음 제일 끝에 대금 청구할 수 있다예요. 돈 줘야 되니까. 다시 5번 자세히 봐볼까요? 을 수령지체 중 책임져야 돼요. 갑과 을 책임 없는 사이로 예를 들어 태풍 등으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잘못을 을이 제공했습니다. 62번 계약 설명 틀린 겁니다. 이번 청약자가 청약의사표시를 발송할 때 살아있고 능력이 있었죠. 그대로 유효입니다. 발송된 후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완전 유효입니다. 이번 매매 목적물이 이행기 전에 강제 수용된 경우 매도인 잘못 없어요. 그래서 매수인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없죠. 다음 손해배상이 같은 말이 전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3번 위험부담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게 반대급부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급부 즉 줄건 줘야겠죠. 그리고 대상물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당사자 쌍방 규칙 사이 없는 이행불능으로 그러면 살짝 써요. 태풍은 쌍방 책임 없죠. 태풍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반환해야 되죠. 매수인은 잘못 없으니까 돈 줄 필요 없죠. 준 돈 다 반환 받아야겠죠. 5번 후발주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 태풍 등으로 생기면 위험부담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63번 동시함유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동시행함변은 당사자 주장이 없으면 법원의 직권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2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행함유권에 의해서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불법점유가 아니죠. 또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지지 않습니다. 3번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제시한 동안에 자 가로쳐 보세요. 자 가로 상대방 채무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가로쳐요. 그럼 이제부터 동시행입니다.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 의무는 이제 동시행 관계가 됩니다. 왜냐면 상대방도 변제기 도래했죠. 이제 동시행입니다. 4번 채권자 이행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행 함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채권자는 전부 패소가 아니죠. 상환 이행 판결을 받게 되죠. 5번. 자, 5번은 동시행 관계에 있는 시작됩니까? 그럼 제일 끝에도 있다 존속한다요. 한 번 동시행이면 끝까지 동시행입니다. 즉 한 번 해병은 끝까지 해병이에요. 그러듯이 한 번 동시행이면 끝까지 동시행입니다. 그럼 5번. 동시행 관계에 있는 쌍방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행관계에 있습니다. 64번. 네, 틀린 거네요. 1번. 일방 당사자가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 채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불안의 항변권이죠. 2번. 구분 소유적 공익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익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 이전 등기 의무 동시행입니다. 다시 2번은 구분 소유적 공익관계를 해소 동남쳐요. 나가리는 다 동시행이죠. 3번도 전세권이 소멸 동남쳐요. 나가리 되면 다 동시행입니다. 소멸한 때 첫 번째 가로쳐 보세요. 가로 전세권자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 가로쳐 보세요. 두 번째 가로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 이거 동시행이 있다가 317조입니다. 4번 쌍방 채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 채무 이행 제공이 없어요. 즉 너가 안 하고 있죠? 그럼 채무자 나도 이행기에 채무 이행할 필요 없죠. 그래도 지체 책임 지지 않습니다. 너가 안 하면 나도 안 하는 거죠. 책임 없습니다. 5번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 이게 선이행이죠. 일단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후행이라 동시행 아닙니다. 즉 허가구역에서는 뭘 먼저 해야 돼요?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되죠. 그리고 유효가 되면 나중에 돈을 주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65번 항변권 설명 옳은 겁니다. 자, 계약 부분 임의 규정이라 특약 유효죠. 그래서 1번 동시항변권 배제 당사자 특약 유효입니다. 2번 가등기 담보에 있어서 자 가로칩니다. 첫 번째 가로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 가로쳐요. 두 번째 가로 채무자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 의무 가로칩니다. 두 가로는 동시행관계에 있는 거죠. 4번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관계에 있습니다. 4번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가로칩니다. 첫 번째 가로 매수인 즉 경락인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 가로쳐요. 두 번째 가로 근저당권자 사람이 근저당권자 바뀌었네요. 첫 번째 가로에 근저당권자 없습니다. 다시 두 번째 가로 근저당권자의 매수인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 가로쳐요. 이건 앞가로 뒷가로 사람이 다르죠. 당사자가 달라서 동시관계가 아닙니다. 5번 일방 이행 제공으로 수령취지에 빠진 상대방은 그 후 가로칩니다. 그 일방이 이행 제공 없이 가로쳐요. 이제 이행 제공 안 하네요. 그럼 항변권 생깁니다. 그 다음 이행 청구한 경우에 항변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자세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갑에게 X가 있는데 을과 3억의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갑이 요청했죠. 제가 소유권 넘겨드리면 매매대금 3억은 제가 아니라 제3자 병에게 주실래요? 라고 갑이 요청하니까 을이 오케이 승낙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갑이 요약자, 을이 승낙한 낙약자, 병이 수익자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갑과 을 중에 누가 병에게 돈을 줘야 되죠? 을이 줘야 되니까 을이 돈 줄 채무자고, 을이 돈 안 갖다 주면 갑이 전화해서 빨리 돈 갖다 달라고 요구할 채권자고, 병이 제3자가 됩니다. 그럼 빨강색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 당사자는 갑과 을이라 그들 관계를 기본관계랍니다. 기본이나 보상관계라 그래요. 한편 갑과 병도 뭔가 있겠죠. 이들 관계가 대가관계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병은 돈 받으려면 돈 받겠다라고 수익의 삽시를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병이 을에게 3억 받을 권리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후 갑과 을은 합의로서 계약을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 해제도 못합니다. 한편 갑과 을은 법에서 정한 권리 해제권, 취소권 행사할 수 있어요. 이건 병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억 매매할 때 갑이 을을 칼로 강박하면 을은 110조에서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해 있습니다. 그 다음 만약 을이 채무불이행하면 갑은 해지할 수 있다고 법에 정해 있어요. 이런 권리는 법에 정해 있으니까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고 병동이 필요 없습니다.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해제권이란 단독행위 형성권이에요. 이렇게 해제권 행사할 수 있죠? 근데 바로 이줄 합의 소멸 못하기 때문에 합의로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병이 돈 받을까 말까 고민하면 을이 최고였는데 그래도 답이 없어요. 그럼 모든 최고는 똑같습니다. 물어봤는데 답이 없으면 원칙대로 있겠다, 이대로 있겠다요. 그럼 병 아직 돈 안 받았죠? 가 거절로 봅니다. 다음 대가관계 파란색은 빨강색과 겹친 적 없기 때문에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가관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더라도 3억 매매계약은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 넘겨야 되고 을도 병에게 돈 줘야 됩니다. 돈 못 주겠다고 대항할 수 없다 X입니다. 즉 병이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하면 을은 병의 대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답니다. 파란색은 다 없다니요. 대항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다 없답니다. 왜냐하면 대가관계는 을이 한 거 아니죠. 대가관계는 갑과 병이 한 거라 을은 자기 한 것이 아니니까 그 사이로 대항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답니다. 한편 빨강색은 을이 했잖아요. 그래서 을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나 기본관계에 생긴 사유로는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병이 3억 달러고 청구하면 매매계약이 동시행이라 갑이 소유권 안 넘기면 돈 못 주겠다고 동시행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고, 만약 매매가 무효 취소가 되면 돈 못 주겠다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을은 병의 대금 지급 청구를 기본관계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은 다 있다네요. 대항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는 풀기 쉽습니다.
대관계는 없다 없다. 기본관계 있다 있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이게 문제에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유치하게 외워봅니다. 랑기법은 유치해야 더 좋습니다. 낙약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나 기본관계에 생긴 사유로 수익자에게 항변 대항할 수 있다. 대가관계 사유로 대항할 수 없다죠. 그럼 자, 나 기대도 돼. 나에게 기대도 돼. 나 그러게 대대하지 않아. 다시 나에게 기대도 돼. 나 그러게 대대한 사람 아니야. 이래기라도 꼭 맞히세요. 자, 66번 제3자를 위한 계약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제3자 수익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계약은 갑과 의리하죠. 병 필요 없어요. 2번 낙약자는 대가관계는 의리한 거 아니죠. 대가관계연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나 대대하지 않아. 3번 수익자가 수익의사표시한 후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 병 동의 없이도 해지할 수 있다 그랬죠. 정답. 4번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익자는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조항권이 없습니다.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해지도 못하고 원상회복 조항권이 없습니다. 5번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이건 빨강색 기본관계죠. 그럼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에게 거절할 수 있다. 기본관계라 있다 했죠. 정답은 3번입니다. 67번 옳은 겁니다. 1번 제3자가 하는 수익의사표 상대방은 낙약자 채무자죠. 이번 요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네요. 제3자는 제일 끝에 해지할 수 없다죠. 제3자는 계약 당사자 아니라 해지할 수 없습니다. 3번 낙약자가 상당 기간을 정해서 제3자에게 수익 요각답을 채고하였음에도 그 기간 요각답을 받지 못한 때 제3자가 수익을 거절에 빠졌네요. 거절한 것으로 본다. 4번 제3자의 수익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가 갑과 을 합의로 제3자 권리 변경할 수 없죠. 이게 정답입니다. 5번 낙약자는 요약자와 계약에 기한 동시행 항변으로 이게 기본관계죠. 그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나에게 기대도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68번째 사례입니다. 갑은 자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은 을이 갑의 이행과 동시에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병은 을에게 수익을 하였습니다. 옳은 겁니다. 이번 병이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매매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없죠. 갑에게 청구하죠. 매매도 갑, 원상회복도 갑입니다. 병에게 청구 못합니다. 2번 갑을 매매계약이 사기일 이후로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병 선의병 포함되죠. 병이 선이라도 병이 급부정권 소멸한다. 제3자는 민법 전체에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여기처럼 비통착사강 선의 3자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3번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건 갑과 을 관계라 기본관계죠. 그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있다가 맞았죠. 나에게 기대도 있다 맞았죠. 있다. 4번 을이 병에 대해 가진 채권에 관해서 채무 면제하는 계약도 갑과 을이 체결한 계약이 아니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5번 주어가 병이죠. 제일 끝에 해지할 수 없다요. 병은 계약 당사자 아니라 해제 취소 못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69번 갑이 요약자고 을이 낙약자입니다. 틀린 거죠. 1번 갑은 대가관계 부존지를 이유로 갑이 기본관계에 의해서 을에게 부담하는 채무이행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아까 대가관계가 무효이더라도 다 약속을 지키라 했죠. 갑도 이행해야 됩니다. 2번 갑을 간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병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을은 갑에게 반환 청구하죠. 계약도 갑,
원상회복도 다 갑입니다. 3번 병이 수익 의사표시한 후 갑이 을의 채무불이익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병은 을에게 그 채무불이익으로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해지만 못합니다. 4번 갑을간 계약이 갑이 착오로 취소된 경우 병은 제3자 보호 안 된다 그랬죠. 착오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이게 보호되는 3자죠. 그럼 보호되는 3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제3자는 민법 전체에서 제3자 보호되지 않습니다. 5번 수익의사 피한 병은 을 맞죠? 채무자, 낙약자 을에게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70번 계약해제 설명 옳은 겁니다. 1번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죠. 근데 다른 민법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1번 계약이 해지되면 반환을 금전에는 해지한 날이 아니라 받은 날입니다.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값니다. 받은 날이에요. 뭐 공법처럼 받은 다음 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받은 날. 2번 매도인 동그라쳐요.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에 동그라칩니다. 공탁하고 그 뒤에 매수인 동그라쳐요. 매수인 이의 없이 수령 동그라미. 지금 매도인과 매수인 하는 행동이 계약을 깨자는 말이죠. 그래서 그 뒤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한번 계약자 일부에 동그라쳐요. 일부 이행이 불능인 경우에 다음 가로칩니다. 가로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더라도 가로쳐요. 그 뒤에 계약 전부 동그라미 전부 해제 가능한가? 동그라미를 2개 쳤죠. 일부 이행이 불능일 때 전부 해제 가능한가? 가로가 틀렸습니다. 자, 가로 다시 보세요. 가로 이행이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그 다음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이에요. 없다면 그때 전부 해제 가능합니다. 이제 4번은 계약법은 다 임의규정이라 반대 특약 가능합니다. 4번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해제권 불가분성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 특약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임의규정이라 배제할 수 있다. 5번 이행지치로 인한 해제의 경우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 기간을 명시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기간 정의한다. 무조건 X죠? 기간 정할 필요 없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